이거 안 챙기면 잔금일 날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들, 1인 가구, 신혼부부, 무주택자분들이 처음 집을 매수할 때 모든 과정이 낯설고 어렵고 막막하죠. 어찌저찌 계약까지는 완료했는데 대출은 제대로 나오는 건지, 잔금일에 대체 뭘 해야 하는 건지, 준비해야 되는 게 뭔지 도통 모르겠고 감이 잘 안 오죠. 저도 이번에 집을 처음으로 혼자 매수하면서 잔금일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잔금일 준비 사항과 실제 후기들을 정말 많이 찾아봤고 덕분에 큰 문제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잔금일에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찾아보니까 모든 순간이 처음이어도 그렇게 당황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파트 매수 잔금일에 꼭 챙겨야 하는 준비물과 주의사항, 그리고 실제 진행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잔금일 전 꼭 확인해야 할 것. 첫 번째는 잔금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보통 계약할 때 잔금일과 시간을 아마 정하셨을 텐데요. 혹시 모르니 함께 당일에 와야 하는 부동산, 법무사님에게 시간을 한 번 더 인지시켜 드리는 게 좋아요. 저는 잔금 일주일 전에 문자로 날짜, 시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잔금은 보통 은행 업무 시간 안에 진행해야 하는데 저는 오전 11시에 진행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평일 오전을 추천드립니다. 잔금 당일에 갑자기 은행에 가야 하거나 주민센터에 들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평일 오전이 조금 한가롭기 때문에 평일 오전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잔금이 끝나면 법무사님 혹은 셀프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를 해야 하므로 오전에 잔금을 끝내놓고 점심 이후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준비 서류를 챙기는 것입니다. 보통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인데요. 대출 종류나 법무사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법무사, 부동산 등에서 미리 안내받은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저는 잔금 당일에 통으로 휴가를 내고 잔금 시간인 11시 전에 미리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필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점인데요. 이체 한도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대출금은 법무사를 통해 은행에서 바로 매도인에게 송금되지만 대출금 외에 내가 부담해야 하는 잔금은 직접 매도자에게 이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몇 천만 원, 몇 억 되는 이체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체 한도가 되는지를 미리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거 안 되면 당일에 정말 큰일 납니다. 이체 한도는 며칠 전부터 미리 확인해서 한도가 부족하면 한도를 늘려놓거나 여러 계좌에 쪼개 놓으세요. 특히 OTP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 미리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득세도 미리 계좌이체로 할지 카드로 납부할지 등을 정해서 그 은행 계좌와 카드와 한도를 정확히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잔금일에 실제로 일어나는 순서입니다. 잔금일에는 생각보다 매수자가 할 일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는 미리 주민센터에 들른 후에 잔금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집 상태를 확인했어요. 특히 이 부분은 꼭 추천드립니다. 잔금을 보내고 나면 사실상 집을 내 집으로 인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집 상태를 확인하고 하자가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매도자에게 받아야 할 것들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현관 비밀번호, 현관 키, 쓰레기 분리수거 카드, 에어컨 리모컨 등 보통 매도자가 챙겨주는데 받지 못하셨다면 매도자에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잔금 시간이 되면 매수인, 매도인, 법무사, 부동산 소장님이 함께 부동산에 모입니다. 먼저 매수인은 법무사님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채권 매입액, 법무사 비용 등을 포함해 이체를 합니다. 그 다음 법무사님이 매도자의 기존 대출 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매도인에게 대출금을 송금합니다. 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제 계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매도인에게 가더라고요. 이후 매수인은 대출을 제외한 남은 잔금을 매도인에게 이체합니다. 여기까지가 집 매매에 대한 거래였다면 부가적인 거래들도 있습니다. 저는 관리비를 잔금일 기준으로 중간 정산하여 매도자에게 받아두었고 선수관리비는 매도자가 관리사무소에 미리 예치해둔 금액이므로 제가 승계해서 매도자에게 이체를 했습니다. 부동산 소장님께서 잘 안내해 주셔서 차례차례 따라 하니까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까지 이체하고 현금 영수증을 요청하면 잔금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저는 모든 과정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만에 끝난 것 같아요. 매도자, 부동산 소장님, 법무사님 모두 잔금 경험이 많으니까 여유로워 보였는데 저만 처음이라고 계속 떨리더라고요.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잘 끝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잔금 후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잔금을 마쳤다면 주민센터에 가서 바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책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실거주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 전입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후에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법무사님께 전달을 해서 법무사님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등기 완료까지는 며칠 정도 걸렸고 전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등기 권리증을 우편으로 발송받았어요. 또 대출 실행을 위해 발생한 채권 할인료는 잔금의 시세에 따라 차익이 발생할 수 있어서 법무사님을 통해서 나중에 환급받은 금액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처음 집을 보러 다니고 계약을 하고 대출 신청을 하고 잔금일까지 겪으면서 모든 게 처음이라 어렵고 복잡하게만 느껴졌는데 정보를 많이 찾아보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니까 큰 문제 없이 끝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첫 내 집 마련이 무사히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